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8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서로 간의 오해, 또 감정이 격해지고 이럴 때 대화로서 그걸 전달하고 풀어야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대화의 방법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우리 대화가 어렵고, 편안하고 서로가 이렇게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 말을 해도 서로가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불편한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오해를 줄 수 있고, 그런 오해 때문에 더 벽이 깊어지고, 골이 깊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의 방법을 알고 우리가 서로 의사전달을 한다면 좀 더 편안하고 나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요. 친할수록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가려서 해야 한다. 그거 정말 여러분이나 저도 이렇게 많이 느껴요. 특히 내가 가장 친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정말 말을 조심하고 가려서 해야 됩니다. 대우도 하고 애우도 하고 해야 하는데 편하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함부로 하는 이 부분 정말 고쳐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서로 예의, 나이가 드신 분, 그리고 나이가 작은 경우, 이 서로 간의 예의는 지켜야 돼요. 특히 위 어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나이 위는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지키면서 그렇다고 나이가 많다 그래서 억압을 한다든지 본인이 틀렸는데도 억지로 주장을 한다,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간의 예의는 지키고 위 어른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존중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대화로 풀어가면 서로가 또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겁니다. 서로가 존중, 신뢰가 된다면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으로서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지만 나이가 적은 아래 사람이 함부로 하는 이런 무례함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1대1의 대화도 있고요, 2대1의 대화도 있고, 이제 여럿이 함께 공동의 주제 내지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만 계속 얘기를 해버리고 자기 주장 다 뱉어버리고 자기가 결론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명이 대화를 할 때는 골고루 공통된 그런 대화를 한 사람씩 들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혹이라도 이 대화를 진행하는 사람은 본인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이게 좋은 대화의 방법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대화 중에 처음은요, 그리고 마지막은 인사입니다. 인사는요,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가 이렇게 인지하고 쳐다봤을 때 인사를 정중히 하는 겁니다. 이게 대화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헤어질 때도 서로가 눈이 마주쳤을 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런 서로가 정중히 인사가 대화의 시작과 대화의 마무리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 보면 악수할 때도 보면요, 눈을 보지 않고 그냥 손만 악수하는 경우, 이거 큰 실례입니다. 아예 그러면 하질 말든가. 말은 다른 사람과 하고 손은 여기다 내는, 이거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행동이고 행위. 인사든 악수든 눈을 바라보고 서로가 마주쳤을 때 하는 게 대화의 첫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 말은 작게 짧게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서로 그런 마음으로
나의 뜻은 짧게 간결하게 하고 상대의 얘기를 많이 듣겠다는 그런 마음, 대화의 방법을 숙지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6번째, 충분히 대화를 하고 서로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 이번에 이런 부분은 서로가 했다.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오해가 있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돌아서서 그 결정을 하긴 했는데 뭐 나는 못하겠어. 토를 단다든지 뭐 이유를 단다든지. 자, 이건 본인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얘기하고 약속하고 대화해서 끝나고 결론 토출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엉뚱한 소리야.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는 뭐 내가 아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 뭐 녹취를 해야 된다, 뭐 속기록을 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믿지 못하고 의혹들이 많이 납니다. 물론 중요한 관계의 계약은 서로 상방이 합의하에 녹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번에 서로가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서로가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결정했으면 그 토를 달면 안 되고 이유 달면 안 되고 변명되면 안 된다. 그게 서로의 또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째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서로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입장이 다 다르고 때로는 뭐 억울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뭐 내가 정말 황당한 일을 겪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좀 짤막하게 해야 돼요. 구구절절히 뭐 나는 억울하고 이렇게 자꾸 돌아가면 듣는 사람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이게 자꾸 사람 쳇바퀴 돌지 원점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 대화 방법은 내가 억울하고 황당하고 좀 이런 부분도 딱 일목정연하게 짧게 나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다. 참 이런 부분이 억울하다. 이렇게 짧게 해야 듣는 사람이 이 메시지가 강해야 이 사람은 인정을 해주거든. 근데 이게 자꾸 말이 길어지고 이러면 뭐지? 이게 뭐야?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자꾸 이게 주 원점에서 흐려지기 때문에 주제가 흐려져 버리면 와닿는 느낌이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고 뭐 황당한 일을 얘기할 때는 차라리 짧게 간결하게 나 정말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일이 있었어. 그럼 상대가 물어보면 그때 조금 또 얘기하고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뭐 내가 혼자 막 흥분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뭐 다 얘기해보는데 상대는 하나도 캐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짧게 얘기를 해서 대화의 방식을 가져가요. 이게 이제 특히 억울한 일로 경찰서 가서 뭐 아니면 어디 검찰이든 조서를 쓸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흥설수설 내 얘기만 내가 억울하다고 아니에요. 판단은 다른 사람이 특히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침착하게 짧게 간결하게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 훨씬 유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181번째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7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타압입니다. 자, 182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 시간의 주제는 대화의 정석에 관해서 7가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바둑이든 장기든 이렇게 보면 이제 정석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둬야 되는 그 수가 있습니다. 대화에도 그런 기본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아는 것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것 외에 더 많은 사실이 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내 주장을, 내 고집만 가지고 상대를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하나의 어떠한 의견을 놓고 같이 뭐 5대5 중심을 잡고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게 대화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집이나 내가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대화는 서로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 왜 내 생각이 맞는데, 첫 번째 얘기하고 좀 비슷하죠. 내 생각이 맞고 넌 틀렸어. 응? 그리고 왜 자꾸 너는 그렇게만 생각을 해? 하나만 생각하고 왜 둘은 몰라? 하고 자꾸, 어, 다른 생각, 다른 환경, 다른 상황에서 바라다 보는, 뭐, 6과 9의 숫자를 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서로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쪽은 6으로 보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9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정석이라는 거죠. 이건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상대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뭐 애견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승용차, 자가용도 있을 수 있고, 뭐, 미술, 그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렇게 뭐 소중한 걸, 내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대화 주제를 하다 보면, 야, 나는 취미, 왜 그런 취미를 해?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의 정석은, 그 상대가 아끼는, 뭐 소장하고 그 귀하게 여기는 걸 인정을 해줘야 돼. 내가, 싫어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뭐 상대가 진짜 아끼는 그런 부분은, 에이, 어떻게, 응? 이렇게 다 친다는 거. 난 꽃에 별로 관심이 없어. 아유, 그거 왜 키워? 귀찮게. 뭐 이런 것보다는 인정을 해주고, 나는 그런 취미는 좀 덜하다. 뭐 나는, 뭐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 서로, 애당되고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뭐 한쪽은 미술품을 좋아하면, 그래, 그거, 인정. 뭐 나는 스포츠, 기구, 용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상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아니면 그냥 탓하지는 말아요. 비하한다든지. 에이, 요즘 뭐 경기도 어려운데, 그 뭐 돈 들여가지고 그런 취미 활동을 해? 뭐 이런 거. 그건 뭐 상대하고 대화를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거 참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대의 외모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비하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뭐, 막말로. 넌 뭐, 옷차림 왜 그래? 그러면 기분 나빠서 그냥, 특히, 여성이든 남성이든, 응? 기분 나쁘잖아. 대화를 하지 말자는 거야. 야, 넌 뭐, 오늘 한테 뭐, 옷차림을 갖다 정장을 안 입고 와서 뭐, 뭐 정장을 입어야 될 때는 입어야 되지만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상대의 뭐 외모 뭐 그다음에 뭐 의상 뭐 등등 이런 걸 갖다가 비하한다든지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그걸 농담 삼아서 하는 것도 상당히 불쾌하고 그건 뭐 결국은 뭐 그날은 앉아서 대화할지라도 그 다음은 그 사람과 대화하지 말자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절친이라도 뭐 얼굴에 대한 비하라든지 뭐 그런 거는 성격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대화를 하고 서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게 뭐 이제 그냥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 상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 거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어떤 문제가 제시됐을 때 풀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자꾸 내가 들려주는 얘기는 상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거가 어떤 부분인지. 그러니까 서로 상방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어떻게 해요? 듣고 싶은 얘기를 내놓고
풀어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하면 대화가 진행이 될 수 없고 그런 대화 자리를 더 갖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정말 답답할 때 있죠.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주로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도 그래. 술이 되다 보면 햇말 또 하고 뭐 지난번에 했던 얘기 레파토리 똑같아요. 변함도 없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듣다가 저도 뭐 한 세네 번 이래 듣는 걸 하는데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는 해요. 야, 이제 내가 96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다. 뭐 이런 얘기. 뭐 이제 술을 먹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자꾸 처음에는 얘기하는 걸 관심 있게 들어줍니다. 두 번, 세 번이 지나니까 저도 아유, 더 이상은 듣기가 싫더라고요. 야, 그거 지난번에 한 얘기야. 근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기억을 못 해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 듣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을 해요. 그건 대화가 아니고 이 반복 계속 듣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잔소리는 아니고 잔소리가 위에서 아래로 한 소리지만 힘들어요. 한 얘기 또 뭐 하고 듣고 하는 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참 중요해요. 많이들 느끼는데 뭐 여자뿐만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 둘이 얘기하면 두 사람이 얘기만 하면 되지. 꼭 다른 사람, 제3자를 험담합니다. 험담을 해요. 어제 뭐 저도 식당을 갔는데 남자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냥 밥 먹으면 되는데 뭐 한 사람을 타겟팅은 둘이서 그냥 씹고 있어요. 우리 표현이지 뭐 씹는다 지적하고 막 하는 거야. 뭐 얘기 들어보니 그 얘기야. 돈을 안 쓴다 이 얘기지. 어? 그런 대화가 두 사람은 즐거울지 몰라도 나중에 그 두 사람은요, 다른 자리에서 똑같은 상황이 아마 연출될 것이다 하는 게 뭐 일반적인. 그래서 대화를 하되 두 사람의 대화가 아닌 제3자를 두고 험담하는 그런 대화는 절대 필요치 않다 하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180 두 번째 얘기, 대화의 정석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83번째, 183번째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대화의 순리, 대화의 순리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릴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반말을 싫어한다. 특히 요즘 세대나 세상이 그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고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자칫 나이가 좀 있는 어른들이 어린 친구들에게 처음 봤는데 그냥 반말로 옛날 같았으면 그게 허용이 되죠. 옛날 같았으면 뭐 어르신들 보고 이러면 당연히 뭐 존중의 의미, 우리 부모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흔쾌히 그런 언어, 대화를 수용을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인격적으로 처음 봤을 때 허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 반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게 대화의 방법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건 꼭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저도 이렇게 만나는데 저와 이렇게 별로 연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함부로 탁탁 할 때 저도 별로 기분이 그래요. 그럴 때도 있더라고. 물론 제가 이해하고 충분히 호의적인 그런 입장이면 또 입장이 달라요. 그러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한편으로는 젊게 봐서 좋긴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뭐 젊게 보고 그럴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릴수록 나이가 작은 사람일수록 윗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이게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명령조로,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건 유치원생, 어린아이들도 싫어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무조건 명령하면 안 듣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설명,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대화를 해야 돼요. 특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를 봐도 왜 내가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연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이리 갖다 놔 저리 갖다 놔,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항상 왜 이리 움직여야 되는지, 왜 이게 여기로 와야 되는지에 대한 대화, 설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명령은 싫어합니다. 뭐 군대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본인이 급여를 주더라도 무턱대고 그런 명령보다는 대화와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저도 경험을 합니다. 이 목소리를 막 크게 과음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한 데서 위험이 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차근히 낮추면 더 긴장을 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이 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사업을 하고 뭐 하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제 사업이라는 게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사무실에 대한 사무실 업종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뭐 막말로 노가다 일 그런 현장에서는 이제 많이 이렇게 과음도 질러야 되고 이것저것 바쁘기도 할 때도 있었어요.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것저것 이렇게 했는데 이게 헷갈려가지고 서로 반대로 간다든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막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것보다 목소리를 낮추는 게 오히려 더 위험이 있다 하는 그 경험에서도 나온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요, 본의치 않게 좀 잘못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하고는 달리 나는 정말 잘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 중에도 사과를 할 때는 그 시기, 타이밍, 그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잘못해놓고 1년 뒤에 잊고 있는데 내가 그때 잘못했다. 그 얘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대화를 해서 서로 이제 칭찬도 마찬가지고 잘못한 부분에 사과도 타이밍이 필요하다. 칭찬도 사과도 그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대화의 순리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84번째, 184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대화의 기법 4가지, 대화의 기법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항상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리지만 대화는 소통의 공간이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1대1 대인관계도 있을 수 있고 다수와의 관계, 그리고 공통적인 회의라든지 모든 게 이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업의 진척 또는 여러 가지 노래도 마찬가지고 대중을 향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거는 그것도 대화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대화 속에는 그 진실된 감정이 표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기본이다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4가지. 첫 번째는 화제가 많아야 된다. 불난 화제 말고요. 어떤 이슈몰이, 그래야 대화의 주제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 사람한테 정보도 중요하지만 항상 즐거운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과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교양이든 여러 가지 정보든 이런 부분에 다양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대화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야 재미가 있죠. 얘기를 해보면 재미난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 물론 이제 연인 관계, 데이트할 때 처음에는 정말 좋잖아요. 그런 대화의 관계가 아마 유지된다면 서로 나빠질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대화를 풀어가는 그 열쇠가 있습니다. 키워드. 공통된 주제가 서로가 쳐다보는, 생각하는 그 눈높이가 서로 맞았을 때는 대화가 상방으로 아주 공통적으로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때로는 이 부탁을 하면서 예를 들어 요번에 어떤 과제가 있는데 이건 내가 좀 부족해, 내가 좀 약한 것 같아, 이건 A라는 친구가 잘할 것 같아, 자기가 전공이지 않나, 그러면 요걸 좀 부탁해, 이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또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또 대화를 풀어가는 방법,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그렇지만 서로가 공통될 수 있는 부분 함께 이렇게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한다면 보다 흥미롭고 그 다음에 진척이 되는 그런 대화의 기법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충고. 충고를 받아들일 때 이걸 잘 받아들이고 고맙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충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적을 당한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 저도 충고나 누가 지금 얘기하면 지적을 당한다, 마음이 불편해,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다. 고맙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마 두 사람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 그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런 충고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맙게 받아들여야 되는 충고는.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충고를 한다든지 지적이 아니고 충고를 해주는 그 친구를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고맙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가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남 탓하고 비교하고 험담하면 안 된다. 대화를 하되 두 사람의 대화를 한다 치면 남 탓하고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했어. 그리고 비교, 그리고 험담하고 꼭 그 얘기는 이 대화하는 사람도 나를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했던 행위는 꼭 당한다. 당한다. 절대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라. 남을 험담하지 말라. 이 얘기는 계속 반복해도 끝이 없는 얘기. 두 사람 얘기에 왜 없는 사람은 안주거리고 씹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라. 자, 오늘 대화의 기법 이 네 가지를 우리 모두 한번 상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1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대화의 예의입니다. 예의. 사람이 예의 범절도 필요하듯이 대화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대화하기 전 그리고 대화도 말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라든지 적절한 연상, 여러 가지 예시 등등 말을 하는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다
물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언변이 늘어나기도 합니다만 그런 연습도 좀 이렇게 반복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대화에도 도움이 된다. 말하기, 동작, 액센트 이런 부분들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물론 이렇게 뭐 글로서 서로 이렇게 메모하고 뭐 모형을 그리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뭐 도형을 적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말하기도 그렇고 연습이 좀 필요하다 하는 얘기. 그래야 상대가 더 쉽게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대화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해요. 쉽게. 어렵게 막 나만 아는 뭐 영어를 쓰고 일어를 쓰고 뭐 외국어를 내가 유창하게 한다 해서 상대가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연습이 필요하다. 예, 두 번째입니다. 대화를 하기 전에, 상대를 만나기 전에 준비가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프리젠테이션처럼 뭔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입장을 듣고 본론 얘기하고 결론.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대화를 하기 전에 만나서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아주 이렇게 능률적인 그런 대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도 그리고 준비도 이렇게 연계된 필요가 서로 예의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정말 이렇게 상대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건 뭔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너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리고 뭐 계획 없이 연습 없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상대가 지금 뭐가 좀 불편했다 이런 진정 상대가 좀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걸 좀 알고 대화를 한다면 정말 그 시간이 진정한 대화도 진행이 될 뿐더러 두 사람의 어떤 벽을 허무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진정 상대가 뭘 원하는지 그런 부분, 벽을 허물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면 훨씬 더 원활한 그런 소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참 이렇게 원하지 않게 뭐 이렇게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해라든지 상당히 껄끄러운 장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글쎄 이거 뭐 살면서 이렇게 크게는 모르는데 아주 불편했던 그런 부분이 아마 한두 번은 다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해서 껄끄러운 걸 만나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그냥 피해버리고 안 만나버리고 뭐 전화상에 되고 요즘 뭐 전화에 대고 하다 보면 감정이 더 폭발해버려요. 완전히 뭐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껄끄러운 부분, 그 다음에 정말 이게 풀어야 되는 이런 부분은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연습하고 이제 준비,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내가 상대가 원하는 거, 불편했던 거, 만약에 오해가 생겼던 거, 그 부분을 진정 상대가 원하는 걸 알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풀어가야 한다. 이게 따지고 보면 대화의 예의입니다. 내가 상대를 뭐 최대한 배려하고 편하게 해서 대화를 풀어가는 방법. 물론 상대도 나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함께 한다면 서로가 정말 원만하고 좀 오해가 있고 불편했던 것도 만나서 이렇게 대화의 기법, 예의, 대화의 정석, 이번에 5가지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대화의 방법, 대화의 정석, 대화의 순리, 기법, 예의 이렇게 5가지가 습득이 되고 이해가 된다면 훨씬 대화가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